안녕하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분석하고 있는 참TV 참PD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제1차 회의 때부터 계속해서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결과의 합산이네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런 걸 만들어서 충남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한준호를 언론개혁의 선봉에 세워주시고 한동훈이 옆에 세워주십시오. 한편은 원내해 주시고 한편은 저 정봉주 원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이라고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읽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낼 탄핵의 화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어서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과 함께 가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역에 관심을 갖는 정당으로 아낌없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쓰겠습니다. 저들을 저항 없이 조항시키겠습니다. 상대를 알고 우리를 알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길에 이현주가 수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OBS 프로그램으로 녹화하면서 PPT를 OBS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작동이 될까요? 누르니까 넘어가네요. 지난 5차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제1차 정기 전국 당원 대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난 당대표 후보자 그리고 현재 당대표 후보자 최고위원 후보자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전국 당원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당원대회가 시작됐고요. 이번에는 최고위원 후보, 당대표 후보만 좀 취재를 조금 했는데요. 집중적으로 당대표 후보는 좀 제껴두고 당선인이 확실시 되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을 계속 한번 취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부산 권리당원 여기서 투표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경남 또 지난주까지 끝났습니다. 이 최고위원 회의의 핵심은 이런 느낌입니다. 전국 대의원의 투표는 100분의 14로 반영한다. 권리당원의 투표는 100분의 56%를 반영한다.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100분의 35로 반영한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니까 전체를 보고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 하면 충남, 충북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전북, 광주, 전남이 끝나고요. 그 다음 주는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 대전, 세종까지 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8월 17일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요. 전국 당원대회입니다. 전당대회, 전국 당원대회죠. 8월 18일 날은 우리 대의원들이 투표한 투표가 오픈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투표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엑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충남 투표까지는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현재 김민석 후보가 2등입니다. 27,641. 정봉주 후보가 31,409표. 한
김민석 후보가 2등인데 3,000표 이상 차이 나는 것 같고요. 이현주 후보와 한준호 후보는 19,989표와 한준호 후보가 19,744표인데 한 250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OBS 녹화 프로그램에 이 PPT를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PPT를 좀 더 왕성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민주당 전당대회 취재하고 있는 참TV 참PD입니다. 오늘 연설 주요 장면 몇 장면 보시고 제 얘기 하겠습니다. 네, 법사위 청문회 때 증인으로 소환된 박정훈 대령이 모두 발언해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겪으면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앞에서 듣고 있노라니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에게 실로 무도하고 잔인한 탄압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민의힘 권력 실세들이 총동원돼서 저 하나 잡으려고 죽이려고 무도한 탄압을 했습니다. 그 탄압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죽음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최혜병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실 외압을 견디면서 느꼈던 그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승 인사를 드리며 힘내라 박정훈 대령, 국민과 민주당이 함께 하고 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 라는 뜻으로 필승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육군 대장 출신 거수 경례로 여러분께 충성이라고 경례했습니다. 저의 충성의 대상은 여기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충성이라고 경례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용기와 결기와 애국심 또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와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이요, 3.1 독립의 정신이요, 5.18 민주화 항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하와이로 떠나면서 고작 한 말이, 자,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개소리. 예, 정신 나간 소리.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요? 왜?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정권을 넘겨줬는데 지금 온 나라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거 끝장내야겠지요? 이거 끝장내려면 지금 이 검찰 독재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는, 혹은 손발 노릇을 하고 있는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윤석열 정권을 퇴출시키려면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 나서려고 합니다. 정치 검찰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최고위원회 정치 검찰 투쟁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 나섰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검찰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핸드폰 내라, 신분증 내라.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답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외 순방은 쏘다닐 수가 있습니까? 김건희 정권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 김건희 정권 탄핵해야 한다는 말 오늘 전당대회 이후에 저와 함께 외쳐주시겠습니까? 강선우에게 표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와라. 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 열심히 가겠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강선우입니다. 컷. 자, 후보들 연설 보셨습니까? 후보들이 매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많이 빠진 후보도 보이고요. 각 후보 진영에서 전략과 전술이 있을 텐데 전략이 들어맞는 후보들도 있고요. 전략이 잘못돼서 계속 힘이 빠지고 있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김민석 후보나 한준호 후보는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들인데 연설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는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제주도부터 해서 연설이 웅장합니다. 근데 왜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충성 이런 어떤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각 지역마다 연설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주 후보가 굉장히 강성이라고 느꼈는데 TV토론에서 하는 거하고 그리고 합동 연설에 나와서 하는 내용은 연설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설에 나와서 어필을 좀 적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팬덤층들이 많이 있어서 유력한 후보긴 한데 어쨌든 연설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병주 후보는 초반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야, 이러다가 수석 1등 가는 거 아니야? 수석 최고위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김병주 후보는 갈수록 좀 개구쟁이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진지함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도 수석 최고위원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팬덤층이 제일 많고 굉장히 1등이 될 거라고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발표를 했는데 정봉주 후보가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본인도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굳이 정봉주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바라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들이 좀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합동 연설회 지각 같은 걸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거는 정봉주 의원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봉주 의원이 굳이 1위까지 수석 최고위원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나 많은 적극적 지지층들 저같이 매일 정치만 바라보고 매일 정치만 파는 사람들은 김민석 후보를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김민석, 한준호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었고 옛날에 뭐랬던 그거는 뭐 계속 파기가 좀 힘들고요. 현재로서 보면 김민석 후보가 전략적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정봉주 의원의 캐치플레이즈를 보면
원내에 한 명이 원내에서 활동하고 자기는 아스팔트의 촛불 조직들을 조직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정봉주 의원께서 본인이 좀 조절하지 않나, 이런 좀 판단이 들고요. 수석 최고위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측근해서 원내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석 최고위원은 김민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명심이라 그러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행동, 무심결에 한 말들이 이재명 대표도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걸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어준이나 박시영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보고 최고위원 후보들 연설들을 짤막하게 30초 정도 짤막하게 한번 편집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사는 최고위원인데 전화면접하고 ARS 둘 다 했어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냐면 부표란 말이죠. 저희는 첫 번째를 묻고 두 번째도 물었어요. 네, 네. 1순위, 2순위. 예, 그래서 합산한 게 이거예요. 당 지지층과 무당파를 대상으로 실제 여론조사를 이제 당에서 실시하는데 이게 이제 30%가 반영이 돼요. 그런데 ARS 조사 방식으로 당에서는 적용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정봉주, 전현희 순위였고요. 두 분이 좀 2강 체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1강 4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역전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론조사하고 실제 권리 당원의 투표 결과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남은 변수는 김민석 의원이 그렇죠. 지난 총선을 이재명 대표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왔는데 이번 2기 때 자기 같은 사람이 이 최고위원회 들어가서 수석으로 안정적으로 호흡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출마를 한 사람이라 저도 변수는 김민석 의원이라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나 남은 변수인 것 같아요. 네, 그 김민석 의원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집권 준비에 본부장 역할을 하겠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읽혀지고요. 자, 그래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그 민주당 지지층의 측은지심 또는 부채의식 정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에 대한 필요, 이성적인 판단. 감성과 이성이 충돌하는. 그 하위 3명이 적극적인 메시지를 새로 내지 않는 한 이 구도는 거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남은 변수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특별한 전략을 세우느냐. 네. 그거 하나 하고 김민석 의원이 자기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관심사는 1위가 누가 될 거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5위가 누가 될 거냐 싸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표가 많거든요. 광주, 전남에 또 표가 많거든요. 예, 광주 전남이 표가 많은데 호남이 그만에 잘 싸울 사람으로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지 않을까? 보통 과거의 전례를 보면 광주, 호남 정치인들에게 표가 유리하게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송갑수 의원도 그랬죠. 그렇죠. 광주, 전남에서 모멘텀 새로 생기느냐 이거 하나 하고 지역별로 거의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독특한 현상이에요. 근데 아직 반전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투력. 그 전투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정적일 때 저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 그 두 사람 사실은 우리가 민주 진영과 보수 진영이 있다면 이 두 진영 외에 보수 진영에 기생하고 있는 검찰 쿠데타 진영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이 검찰 쿠데타 진영, 그들의 지금 불만을 품고 있는 제대로 된 보수 진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보수 진영을 이 검찰 쿠데타 진영과 뜯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누가 동조하고 여러분의 눈을 흐리고 있습니까? 언론입니다. 언론이 윤석열을 대통령 깜처럼 만들고 김건희를 여사 깜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는 확 키워놓고 누구의 죄는 덮어서 자기의 중용하는 인사로 채용을 합니다. 이런 세상이 민생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서천 화재 현장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네 공천 문제가 되니 폴더 인사하고 거기서 화합하는 척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화재 현장 둘러봤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민생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표의 사기 민주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전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7명의 저를 포함한 8명의 싸우라비,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싸우고 윤석열을 끝장내고 민주당 정권 만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입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싸움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정말 짠했습니다. 제가 얼굴은 좀 동안이어도요, 제일 맏형이에요. 제일 큰형입니다. 내년에부터 지하철 무임승차예요, 제가.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기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것,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원팀이 돼야지만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조기 대선하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족한 저 정봉주가 많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매번 컷오프 됐는데 이번에는 공천 받고 공천장도 반납했는데 최고위원 나와서 진짜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이 정권 끝장내겠습니다. 이명박 감옥을 보냈던, 물론 저도 감옥에 갔지만요, 그 결기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김두관 후보께서 어제 부산에서 분열적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저는 김두관 후보께 평소 존경하는 선배이지만 요구합니다. 그 말씀 철회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조중동이 좋아하는 그런 분열적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철회하고 사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청래 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우려했습니다. 최고위원 얼마나 잘합니까? 법사위원장 얼마나 잘합니까? 모두 다 정청래가 될 수는 없지만 정청래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정봉주 싸움으로 검증된 싸움꾼입니다. 모두가 다 정봉주가 될 수는 없지만 최고위원회 국힘이 가장 무서워하는 입, 윤석열을 쓰러뜨릴 입, 정봉주 하나쯤은 최고위원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합으로 이기겠습니다.
온몸으로 동쳐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들이 많이 나서셔서 고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을 믿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차 전국 당원 대회, 우리는 왜 여기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당원 대회에 우리가 모인 것은 바로 우리가 당원이고 이 당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어떤 당이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당원 주권의 당이고 세계 최고의 당원 대중정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당원들의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일관되게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한 것을 감사한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도 이번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도 당원들의 권리를 반영하자 김민석이 함께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옳은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원만 많으면 되냐? 국민과의 교감은 어떡하냐?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당원이 강한 당이 당원이 약한 당보다 낫고 당원이 강한 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과 교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의합시다. 공부합시다. 젊은 당원들은 역사를 공부하고 나이 든 당원들은 새로운 소통을 공부하고 우리 모두 정책을 공부하고 우리 모두 대선에서 뛸 수 있도록 공부합시다. 우리 모두가 100만, 200만 당원 대선 전세가 되도록 함께 학습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책임을 갖고 우리 모두 품격을 갖고 세계 최고의 정당이 됩시다.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국민이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왜 원합니까? 우리는 합의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언제 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탄핵을 하는 각오와 자세로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고 검찰을 개혁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방송법을 통과시키자, 끝까지 가자, 그런 자세로 가자. 이것이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마지막에 궁극적 이유, 집권 맞습니까? 대통령 맞습니까? 누구를 왜? 잘할 것 같으니까. 저는 김대중으로 처음 정권 교체를 했던 그 벅찬 시기를 기억합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IT, 문화, 평화를 늘 고민했던 김대중처럼 고난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에너지 고속도로, 민생지원금 이런 비전과 기본사회를 이야기하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제일 잘할 후보, 여기에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원 주권 시대에 진짜 대통령을 만들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만드시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다음 집권당은 누구입니까?
다음 집권당은 어느 당입니까? 함께 옆에서 뒤에서 중심에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전라도 지역 같이 한 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실 때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합니다. 예. 좋아요 부탁을 잘 못하는데 좋아요 해주시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영상을 좀 더 퀄리티 있게. 자, 이렇게 노력하는 참PD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가능하면 가입도 1,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입도 좀 눌러주시면 제가 커뮤니티도 만들고 잘못된 거 이런 것들 커뮤니티에서 많이 의견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전당대회까지 포함하면 충북 전당대회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20% 이상 받아서 1등을 했는데요. 누계를 내보면 정봉주 후보가 34,582표, 김민석 후보가 31,504표입니다. 그래서 표차가 3,078표 차이가 납니다. 1등, 2등 차이가요. 그리고 이현주 후보가 22,300표를 받았고 한준호 후보가 22,149표가 나와서 굉장히 박빙입니다. 표 차이는 151표 차이입니다. 이렇게 좀 윤곽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표 차이는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